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오늘의 핫한 섹터 안에서도 1위부터 3위까지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엔터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영일리서치 최준옥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점검할 섹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의 봄볕이 진짜로 들게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그래도 1위부터 3위까지 꼽아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상세하게 왜 꼽았는지 이 전략까지 좀 세워드릴 거고요. 역시나 1위는 제일 마지막에 공개해야겠죠. 엔터주 안에서도 매력 있는 기업 3위부터 공개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두 분이 꼽은 기업이 갈렸습니다. 3위는요. 큐브엔터 그리고 JYP엔터로 꼽혀졌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꼽은 종목이 바로 큐브엔터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 줄 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신입 성과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큐브 하면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가장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최근 한 2, 3개월 안에 네. 가장 좀 활동을 많이 하고 노출도가 높은 그룹이 어디냐라고 하면 물론 많은 걸그룹, 보이그룹이 있겠지만 네. 여자아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일단 정규 2집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좀 받아냈고 더욱이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JYP, YG, SM, 하이브 그들이 잘 나갔을 때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대표 걸그룹이 이제 생겼음에도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수급의 순환매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으로 이제 큐브엔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이 안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여자아이들이 정말 잘 활동을 해가지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좀 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과거 하이브의 이제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하이브는 BTS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큐브엔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자아이들이 여기서 만약 성과가 나오지 않고 조금 주춤한다면 이러한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새롭게 선보여야 되는 이제 뉴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새로운 그룹이 없었냐면 보이그룹이 이번에 나오는데 네. 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티스트가 신인의 공백이 기네요. 그렇죠. 신입 새롭게 나오는 이 분들이 좀 더 잘 돼야 큐브엔터의 주가가 조금은 더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실적이 저조했다면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도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여자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 그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신입 성과만 잘 받쳐주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큐브엔터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엔터사들 리스트에 업을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아티스트의 공백이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나오는 신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 그리고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에 대한 매력도 꼽았고요. 다른 종목 오를 때 못 올랐다라는 포인트까지 기억을 해봐야 되는 큐브엔터였고요. 최준욱 본부장님이 꼽은 엔터주 탑3, 3위 기업은 JYP 엔터였습니다. JYP 엔터 좋은 건 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앵커 중 한 명도 금요일 날 이 종목을 편입했다 하더라고요. 오늘 급등을 예상했던 건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먼저 한 줄 평으로 볼게요. 글로벌 투어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스트레이키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워낙 또 그렇죠. 2분기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JYP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나와주고 오히려 좀 영향력이 조금은 또 미비했던 부분들이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신규 아티스트의 IP가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제 업사이드 부분들까지는 다소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에 신규 앨범을 발매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어까지 지금 나설 예정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글로벌 투어 모멘텀이 좀 JYP 쪽에 좀 붙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3월 들어서는 좀 엔터사들이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 기조에 들어설 것이다. 좀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주가에는 뭐 MD, 기획상품 부분이라든지 공연 모객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전제하에 볼 때는 오히려 올해부터는 좀 역성장 부분들이 좀 끝나고 나서 좀 성장성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수급 주체만 봐도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JYP가 그만큼 주가의 좀 하락폭이 좀 과하게 나와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가격이면 JYP가 좀 싼 가격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 기관도 같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권가에서 호평이 나온 부분들도 일부 작용은 해주겠지만 반대로 좀 스트레이키즈의 좀 흥행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좀 바닥을 잡고 나서 위로 올라와줄 가능성 여부가 좀 들어와준 걸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또 거기에 구작 판매량 역시도 지금 회복 기조에 올라서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주가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영향들로 좀 미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이 3대장 안에 좀 들었던 네.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좀 엔터의 사이클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JYP 엔터도 충분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위 기업 각각 갈리긴 했지만 큐브 엔터 그리고 JYP 엔터 꼽았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2위로는 어떤 기업을 두 분이 선택했을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엔터주 가운데 매력 있는 두 번째 기업입니다. 보시죠. SM으로 공통 선택이 됐습니다. 두 분에게 각각 받았는데 똑같은 기업이 2위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 열어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엔터주 자체가 약간 스캔들에 취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악재를 꼽으시는 거죠? 일단 크게 악재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이제 카카오와 SM 사이의 불편함,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아티스트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두고 봤었을 때 어차피 이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네. 기업의 실적으로 좀 대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기록을 좀 보면 연 매출 거의 1조에 달하는 굉장히 좋은 이 매출액을 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뭐 1,300억이라고 하는 이제 큰 금액,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주가의 조정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대표 그룹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쵸. 대표 그룹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탈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JYP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가 북미 시장에서 빌보드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그쵸.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나 뭐 SM의 이 그룹들도 충분히 저는 해외 시장에서의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다 보니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작년만큼 올해 그래도 저는 충분히 달성할 요지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가격적인 부분을 좀 같이 봤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가격적인 매력을 따져봤을 때 SM 지금 조정이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을 주셨고요. 자, 그럼 최준욱 본부장님은 SM의 어떤 매력을 꼽으신 걸지 한 줄 평으로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은 흥행과 회복의 가능성을 꼽아주셨는데 이 라이즈라는 기업의 디지털 싱글 연이어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네네네. 그 흥행 포인트. 네네. 여기에 또 회복 가능성은 어떤 걸까요? 일단 에스파? 이제 에스파죠. 어. 저는 좀 에스파가 커리어 하이 수준까지는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 SM이 지금 무기로 내놓고 있는 게 라이즈 그리고 에스파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두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회복 탄력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SM 같은 경우 지금 레이블 확장이 좀 지연이 된 게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지금 SM 같은 경우는 본업의 성장성은 변함없이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도 충분히 업사이드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디지털 싱글 부분들이 연이은 흥행이 계속 좀 라이즈 쪽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튜브 좋아요 횟수도 에스파의 거의 절반 횟수까지 지금 증가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라이즈의 흥행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와 준다는 부분들도 있고 중국의 지금 팬덤 같은 경우도 계속 회복 기조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 팬덤까지도 회복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에스파 좀 라이즈 두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가의 상승 파급력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엔터들이 좀 사이클이 많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오히려 좀 하이브나 JYP나 뭐 YG 대비해서도
SM이 생각보다 주가의 상승력이 많이 못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는 좀 적절하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에스파가 커리어하이 수준까지도 회복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SM 같은 경우도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빠진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준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월봉상에서만 체크를 해봐도 일단 60일선에서 계속 지금 2달 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과도한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부분부터는 저는 신규분들도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고 엔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그룹을 모르면 이 투자 포인트를 알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 엔터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이 보이그룹, 걸그룹 너무 생소한데 또 하나 근데 이 그룹을 몰라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SM 내용 중 하나가 중국 쪽 악재였잖아요.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은 게 타사 대비 높은 게 S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타개할 어떤 앞으로의 방책 혹은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준욱 본부장님. 일단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팬덤 확보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SM 같은 경우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는 경쟁 민감도 굉장히 높았어요. 네. 중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구작 판매량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역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레이블 쪽에 확장 지연이 된 게 일단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거기에 중국이 또 플러스가 된 팬덤이 확장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더더욱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지금 보면 중국 팬덤이 계속해서 활동이 다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국 쪽에 대한 팬덤 활동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준다는 부분들이 레이블 확장 지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엔터사들이 계속 중국 쪽에서에 대한 타겟팅 부분들을 뭐 지금은 많이 완화를 시키면서 뭐 북미나 유럽 쪽으로 좀 많이 뻗쳐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엔터사들의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SM 하나의 주도적인 재료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방탄소년단 같은 이런 하이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이 다시금 활동을 뭐 다시 한다. 아니면 좀 에스파 같이 이런 대형 걸그룹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엔터사의 투심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엔터사들의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SM 같은 경우도 뭐 에스파, 보이즈 필두로 해가지고 성장성까지도 일단 부여가 프리미엄 쪽으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중국 팬덤 부분들은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회복, 즉 증가 추세에 올라와줬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선 반영을 하고 나서 일단은 지금은 호재성을 좀 반영을 해줄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2위 기업으로 꼽은 만큼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매력 있는 두 번째 기업 S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1위 기업이 어디일지 많이들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형 기획 4사 4개 기업 가운데서 지금 YG 남았죠. 그리고 하이브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기업이신가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엔터주 가운데 가장 매력 있는 첫 번째 기업으로 꼽힌 건 하이브였습니다. 하이브 들어가기 전에 YG 안 꼽으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YG요? 네. 네. 왜 웃으세요? 그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보다 일단 더 좋게 보이는 기업들이 지금 많아서가 일단 정말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일단 새로운 그룹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현재 이 나온 그룹들의 어떤 활동성을 보면 아무래도 저는 다른 엔터사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YG 팬이신가요? 넘어가고요. 네. 최진호 본부장님 왜 YG 안 꼽으셨어요? 저는 아직 앨범 판매량 부분들이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회복 기조가 탄력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YG 쪽에 좀 돌발악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바닥인 거는 맞지만 여기서 YG가 다시금 뭐 상승 기조로 탄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또 돌발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는 이 하락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을 만한 게 조금은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하이브 쪽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좀 YG보다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가 다 빠졌으니까 YG 대비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미소 뒤에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감춰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있길래 엔터주 가운데 가장 매력 있다라고 꼽았을까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음원 강자다. 짧고 굵게. 네.
하이브 모두가 이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 네. 2월 말부터 이 증권가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 엔터사들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유지가 되었거나 거의 다 이제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좀 됐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국에서의 어떤 팬덤의 좀 부재, 그러니까 중국에서 팬덤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이 그룹들이 이 음반을 판매를 했을 때, 발매를 했을 때 초동 공구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이제 이 공구에서 굉장히 이제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어떤 힘이 좀 모자르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흥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관행인 상황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BTS 빼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였었는데 네.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 엄청나게 그렇죠. 잘 커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세븐틴이라고 하는 그룹이 초동 판매량이 지금 계속해서 커리어 하이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 굉장히 많음에도 제가 하이브에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탑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100순위에 이제 들어있는 노래 중에 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많아요. 가장 많다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대중성은 확보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공부의 힘은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체 매출의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원 쪽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강자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가 똑같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으로 하이브에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이 하이브에 좋은 점수를 준 이유도 들어봐야겠죠. 한 줄 평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신규 팬덤 유입 추세가 견조하다라고 해주셨는데 하이브 하면은 일단 뭐 실적 잘 나온 건 다 알고 있는 네네. 내용이고요. 올해는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 팬덤 쪽에서는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네. 근데 지금 일단 중국 팬덤에 대한 과열 구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단 신규 팬덤 증가 추세는 하이브가 저는 제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규 팬덤 추세가 강하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견조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정돼 있는 아티스트들의 IP의 지금 컴백 러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라이트 팬덤 확대로 충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하이브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올해나 그리고 한 내년 안에는 좀 방탄소년단까지도 지금 뭐 컴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이브의 주가를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탄소년단까지 컴백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회복을 좀 빠르게 가장 엔터사들 중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분기부터 지금 TXT부터 뉴진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IP 활동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연간 성장성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좀 부여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뭐 김태성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탑 100 안에 하이브의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팬덤, 대중성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팬덤 과열 구간이 제외가 된 상황에서 신규 팬덤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이브가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 부분들을 지금은 어느 정도 커버를 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세븐틴, TXT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에 플러스 방탄소년단까지 붙는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하이브의 주가가 가장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 기업으로 하이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3위 기업을 봤을 때 한 번 갈렸었잖아요, 의견이. 그래서 김태성 본부장님, 네. JYP 엔터가 빠졌네요. 곤란한 싫어하십니까? 질문은 제가 저에게 오늘 다 오는 것 같은데 JYP 엔터가 싫어서라기보다 네.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엔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 실적 회복을 좀 보고 네.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트와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트와이스가 사실 국내 그룹에 좀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네, 그쵸. 북미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죠. 근데 다행히 북미 쪽에서 성과를 좀 많이 네. 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면 조금은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내에서 여자아이들의 활동성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와이스 팬입니다. 네, 네, 그렇기 뭐 때문에 팬을 논하자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뜨끔하셨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기업들에 대한 매력 그리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게 아쉬운지 정리를 한 번에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